장미 줄기의 독재자를 제거하라. 하이브리드 티 장미가 위로만 솟구치는 이유. 정화호세를 깨야 장미가 풍성해진다. 졸업식이나 기념일, 사랑을 고백하는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꽃다발 속에 그 탐스러운 장미. 혹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긴 줄기 끝에 우아하게 피어난 완벽한 균형미, 우리가 막연히 장미라고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 꽃의 정체는 바로 현대 장미의 아이콘 하이브리드 티입니다. 우리 주변의 꽃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꽃다발용 장미는 인류의 원예 역사에서 단순한 관상식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계통의 장미는 현대 장미 산업의 중추이자 육종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티 장미는 1867년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기요가 발표한 품종 라 프랑스가 시초입니다. 이 계통의 장미는 이전 세대의 장미들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 미의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유전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동양의 티 장미와 서양의 하이브리드 퍼페추얼 장미의 형질이 융합된 결과물로서 거대한 꽃과 긴 줄기 그리고 반복 개화라는 상업적으로 완벽한 형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티는 긴 줄기 끝에 하나의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장미는 영양분이 여러 줄기로 분산되지 않고 메인 줄기 하나에 집중되어야 상품성 있는 큰 꽃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만 선별하여 육종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위로 곧게 뻗으려는 성질이 강화되었습니다. 1경 1화 길고 곧은 줄기 끝에 단 하나의 거대한 꽃을 피우는 독특한 특성은 하이브리드 티 장미가 절화 시장과 정원용 식재 양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형태학적으로 하이브리드 티 장미는 줄기의 끝에 위치한 정화가 꽃으로 발달하는 동안 치가의 발달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단개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격가지 없이 길고 곧은 줄기 끝에 하나의 큰 꽃이 맺히게 됩니다. 이는 절화로서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지만 재배적으로는 수영이 엉성해지기 쉬운 단점이 되기도 하며 꽃잎이 중심부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고시명 화형은 개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꽃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이 장미가 크고 화려하면서도 높은 개화 반복성을 가질 수 있었던 생물학적 이유와 그로 인해 얻게 된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티 장미의 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화우세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긴 줄기와 단일꽃 형성의 근본적인 생리 기작은 정화우세이며 이는 장미의 줄기 끝에 위치한 정화가 아래쪽에 위치한 치가의 성장을 억제하여 휴면 상태로 묶어두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조절자는 식물의 호르몬인 옥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돌 3아세트산입니다. 줄기의 끝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정화의 분열 조직과 어린 잎에서 합성된 고농도의 옥신은 체관이 아닌 옥신 수송체를 통해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며 중력 방향으로 줄기를 타고 치가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동한 옥신은 치가에 직접 작용하거나 2차 전령을 통해 치가의 성장을 억제하여 장미가 한정된 에너지를 여러 개의 치가로 분산시키지 않고 제일 위쪽에 있는 정화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줄기의 끝, 제일 높은 곳에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정화는 식물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사 수용부 역할을 하여 광합성의 산물인 탄수화물, 즉 당을 독점적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부의 치가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굶주린 상태로 휴면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정화와 치가의 영양분 경쟁은 결국 제일 위쪽에 있는 정화가 빛을 향해 빠르게 수직 성장하여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차지하려는 원초적이고 처절한 생존 경쟁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식물 생리학 연구는 정화호세 현상을 호르몬의 분배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뿌리 끝에서 합성되어 물관을 타고 위로 이동하는 사이토키닌 호르몬은 치가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정화 우세가 강할 때는 옥신이 사이토키닌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유입을 방해합니다. 또한 옥신은 뿌리에서 스트리고락톤이라는 호르몬의 합성을 유도하여 사이토키닌과 반대로 치과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결국 정화 우세는 옥신, 당, 사이토키닌, 스트리고락톤이 얽힌 복잡한 신호 네트워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단락에서 옥신과 정화 우세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정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하이브리드 T 장미는 어떻게 될까요? 정화 우세를 전정을 통해 억제시켜주지 않고 자연 상태로 방치될 경우 하이브리드 T 장미는 유전적으로 강하게 프로그래밍된 정화 우세 현상으로 인해 위로만 솟구치며 하부의 가지와 잎이 쇠약해지는 이른바 맨다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맨다리 수형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강풍에 불 때 구조적으로 물리적 안정성이 취약한 단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T 장미는 전정을 통해서 정화 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겨울철 동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T는 개화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량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장미에 비해 내한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정의 시기와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의 식물이나 다른 계통의 장미들은 가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수분과 영양분을 줄기에 축적하며 월동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미의 초록색 줄기는 자주색, 갈색으로 변화하거나 수피가 목질화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T 장미는 줄기의 끝에서 계속 꽃이 피도록 개량되었기 때문에 늦가을에도 줄기 끝에서 발생하는 정화 우세의 영향으로 에너지를 최상단으로 집중시켜 끊임없이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는 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결과 겨울을 버텨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축적량은 감소하게 되고 늦가을에도 개화를 위해 만들어낸 어린 잎과 줄기들은 조직 내에 수분이 가득 찬 연약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세포 속 수분이 얼어 터지는 동해를 입어 고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 T가 내한성이 약한 이유는 강한 정화 우세가 장미 휴면 진입을 방해하여 월동 준비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높은 개화 반복성으로 인해 추위를 견딜 체력을 비축해야 할 늦가을에 성장에만 몰두하다 무방비 상태로 겨울을 맞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내한성이 약하다는 하이브리드 T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적 기원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두 원종 그룹의 형질 결합, 즉 하이브리드 퍼페추얼 계통과 T 장미 계통의 융합인 잡종 강세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원산의 장미와 중국 장미의 초기 교잡종인 하이브리드 퍼페추얼 계통은 유럽의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강력한 내한성과 강한 향기 그리고 거대한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었으나 개화의 연속성 면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남부의 로사 키넨시스와 로사 기간티아의 교잡에서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T 장미 계통은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하여 내한성은 약하지만 탁월한 사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T 장미의 가장 큰 유전적 기여는 꽃봉오리가 길고 뾰족하며 개화 시 중심부가 높게 솟아오르는 고시명 화형을 유전시킨 것입니다. 이 두 계통의 결합을 통해 하이브리드 T 장미는 하이브리드 퍼페추얼로부터 단단한 목질과 내한성의 기초를 T 장미로부터는 우아한 화형과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생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한성은 하이브리드 퍼페추얼보다 다소 약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륙성 기후의 겨울철 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적 이유를 벗어나 하이브리드 T를 키울 때 내한성에 신경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뿌리 역할을 하는 대목의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하이브리드 T 장미는 전목 묘목으로 유통되는데 유럽에서는 뿌리가 깊게 발달하는 심근성을 가진 로사 카니나를 주력 대목으로 사용하여 석회질 토양 적응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로사 멀티플로라, 즉 찔레를 대목으로 사용하여 척박한 토양에서의 흡비력과 초기 생육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찔레 대목은 뿌리가 얕게 뻗는 청근성 경향이 있어 겨울철 동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하이브리드 티 장미 전정 및 월동 관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 티 장미에 있어서 전정이란 장미의 호르몬 균형을 재조정하고 수영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정은 단순한 수영 관리를 넘어 장미의 호르몬 시스템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고 대사 활성을 극대화하는 필수 행위입니다. 이러한 생리적 기본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곳의 장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배 현장에서의 전정 전략은 기후, 환경에 따라 상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서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한여름, 한겨울 기후는 하이브리드 티 장미 전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장미의 원산지, 유럽의 하이브리드 티 전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비해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은 서늘하며 습륜한 해양성 기후를 띠는 영국과 서유럽 지역의 하이브리드 티 전정은 생존보다는 최적화와 갱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곳의 장미들은 겨울에도 완전한 휴면에 들지 않기 때문에 초겨울 가전정 없이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봄철의 폭발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갱신 작업으로서 강전정을 한 번만 실시합니다. 영국 왕립 원예협회는 하이브리드 티 장미에 대해 매년 초봄과 늦겨울 강전정을 권장하는데 지면에서 약 10에서 15cm 높이 혹은 전년도 생장점 위 3, 4개의 눈만 남기고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되어 목질화가 심하게 진행된 굵고 껍질이 거친 가지는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3년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줄기 생성을 통해서 더 풍성한 꽃과 뿌리의 젊음을 되찾기 위한 유도 과정입니다. 반면 해양성 기후의 여름은 한국처럼 폭염이 지속되지 않고 서늘한 편이기 때문에 장미가 휴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대대적인 전정보다는 꽃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즉시 제거하는 데드헤딩 위주의 섬세한 관리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식물이 씨앗을 맺는 생식 생장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고 옥신 생성을 차단하여 바로 아래의 눈에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게 유도하는 연속 개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륙성 기후는 장미 재배에 있어 가혹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영하 10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건조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여름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기 때문에 유럽과는 전혀 다른 생존과 적응 중심의 전략적 전정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동계 전정은 한겨울 추위로부터의 생존과 봄맞이 총 2단계로 분리해야 합니다. 1단계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실시하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긴 가지가 겨울바람에 흔들려 뿌리가 들뜨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릎 높이 정도로 가볍게 쳐주는 가전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기저부를 흙으로 10cm 정도 높이로 덮어주는 복토나 지프로 식물 전체를 감싸주는 보호 조치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후 해동이 시작되고 장미의 눈이 트기 직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2단계로 본 전정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겨우내 얼어 죽은 가지를 확인하여 건강한 녹색 혹은 붉은색의 형성층이 보이는 부분까지 과감하게 잘라내고 살아있는 건강한 눈을 확보하여 지면에서 20에서 30cm 높이의 튼실한 가지 3, 4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한국 장미 재배와 유럽 재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름 전정의 시기와 강도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티의 강한 정아웃의 현상은 6에서 8월 사이에 조성되는 한국의 고온다습을 만나게 되면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져 수고가 높아지고 웃자라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무렵의 하이브리드 티는 순식간에 수고가 2m까지 자라면서 구조적 안정성이 약해지며 장마철의 높은 습도로 인해 흑반병과 녹균병 등 곰팡이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여름에도 겨울과 마찬가지로 2단계로 분리 실시해야 합니다. 1단계는 고온다습으로 인한 과다호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꽃이 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남부는 5월 하순, 중부는 6월 초순, 북부는 6월 중순경에 전체 수고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잘라주어 웃자람을 방지하고 장마철에 번식하는 유해균을 예방합니다. 이 시기는 첫 꽃을 화려하게 피운 뒤 체내에 탄수화물이 고갈된 시기이므로 건강하고 싱싱한 어린 잎은 충분히 확보하고 전정을 실시해야 하며 전정 후 충분한 양분을 투입해 주어야 탄소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처서를 전후로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중순에서 8월 25일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1차 전정 이후 초여름부터 한여름까지 자란 웃자란 가지를 다시 한번 전체 높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과감하게 잘라내는 8월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8월 리셋은 늙고 병든 여름 잎과 가지를 제거하여 통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정 후 9월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자란 새순이 일교차로 인해 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은 고품질의 가을 장미를 피워내게 하는 한국 기후에 특화된 집중 개화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중 온화한 유럽의 가드너들에게 전정이 자연스러운 개화의 흐름을 잇는 유지의 과정이라면 혹한과 폭염이 뚜렷한 한국의 가드너들에게 전정은 식물을 살려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존과 재생의 치열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서구의 원예 매뉴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한국의 기후 실정에 맞지 않으며 초겨울 가전정으로 봄꽃을 준비하고 초여름과 늦여름의 과감한 전정으로 가을꽃을 완성하는 한국형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는 현 시점에서 식물의 생리와 한국의 독특한 기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접근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위 끝에서 잘려나가는 것은 단지 낡은 가지가 아니라 식물이 짊어진 지난 계절의 무게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를 견뎌낸 장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픈 부위를 잘라내어 새로운 숨구멍을 틔워주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의 가드너가 쥐어든 전정가위는 척박한 대륙성 기후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겠다는 장미와의 약속이자 생명의 순환을 주도하는 지휘봉과도 같습니다. 늙은 가지를 비워낸 그 자리에 다가올 봄바람과 함께 붉게 타오를 새 생명의 맹활을 기다립니다.